75살 동우는 이른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장난감 도시 같았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동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살이 고급스러운 다구들을 비추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는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컸죠. 오직 그와 일주일에 2번 오는 가사도우미만이 이 공간을 채울 뿐이었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동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비싼 원두를 정성스레 갈아 물을 부어 내리는 과정이 하루 중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의식 같았습니다.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질 때쯤 그것이 시작됐어요. 쿵,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빈도가 늘어났죠. 쿵, 쿵쿵. 동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소리는 4해 전부터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매일 아침, 가끔은 늦은 밤에도 들려오는 소음이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고급 아파트라 해도 어느 정도 생활소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동훈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동훈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어요. 55년간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 소음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수십 번 항의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직원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윗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르신께서 거주하셔서. 동훈은 화가 났습니다. 어르신이라니 자신도 70이 넘은 어르신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건 아니었죠. 쿵쿵쿵. 천장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구를 끄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동훈은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들어 천장을 향해 쿵쿵 두드렸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시오. 그의 외침은 텅 빈 집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어쩌면 그 소리는 자신의 외로움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훈은 창가로 다가가 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그가 일군 기업의 본사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백만장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그의 집에는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죠. 동훈은 복도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50년 전 그는 선택을 했어요. 사랑과 성공 사이에서 그는 성공을 택했죠. 그리고 지금 그의 성공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어. 동훈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했죠. 동훈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입주민이었죠. 직원들은 그의 불만을 이미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윗집 주인 정보를 알려주시오. 동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번만큼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그대로 알려드리기는 내가 이 건물의 절반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소. 네, 해 동안 고통받았어. 더는 못 참겠소. 관리실 직원은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살짝 돌렸어요. 동훈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김지수, 74.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 이름은 50년 전 동훈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 사셨소? 4해 전부터요.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4해. 정확히 층간소음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동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김지수라는 이름은 많았죠. 그가 알던 그 김지수일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도 비슷했고 무언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동훈은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김지수라면 그는
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23세 지수는 긴 머리를 하고 항상 환하게 웃었죠. 그들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동훈에게 큰 사업 기회가 찾아왔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당시 동훈은 지수에게 청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아픈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 없었죠. 동훈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꿈 중에서 그는 꿈을 택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동훈은 사업에 몰두했죠. 성공했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이혼했고 그 후로는 일에만 매달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간은 지수와 함께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층에 도착했어요. 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수의 집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어요. 70년을 살며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동훈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 목소리였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동훈은 5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같았어요. 지수였습니다. 그의 첫사랑, 김지수. 무슨 일이신가요? 지수는 동훈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동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몰랐죠. 네, 해동한 당신의 발소리 때문에 고통받은 아랫집 사람이라고? 아니면 50년 전 당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혹시 김지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어디서 뵌 적이? 지수의 눈에 의문이 어렸어요. 동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강동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 의심, 그리고 혼란이 교차했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동훈? 그 순간 지수의 뒤편에서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듯 뒤를 돌아보았죠. 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놓아둔 그릇이. 잠시만요. 그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훈은 문간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죠. 가구들이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테이블은 벽에 거의 붙어 있었고 의자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향 감각을 잃고 가구를 옮긴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만 혹시 도와드릴까요? 동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지수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네, 해동한 자신이 듣던 소음은 바로 이 가구들을 옮기는 소리였다는 것을.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동훈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가구 배치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지수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동훈은 그녀를 도우려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지수의 말에 동훈은 의아했어요. 그릇을 자주 깨뜨린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죠. 그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치매 초기 증상 완화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동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의 첫사랑은 치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이제 이해됐죠. 혹시 강동훈이라고 하셨나요? 지수가 깨진 그릇을 치운 후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대학교 때 만났던 동훈 씨. 지수의 눈에 잠시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동훈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요. 그때 그 동훈이에요. 지수는 잠시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슬픔, 그리고 혼란까지.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차를 내려왔어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죠. 동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해 정도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살게 되어서. 지수의 말에 동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아랫집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음 때문에 오신 건가요? 지수의 질문에 동우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옛 친구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갑자기 옆에 놓인 수첩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중요한 것은 적어두어야 해요. 동우는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집이 참 아늑하네요. 동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가구 배치는 이상했지만 그녀의 기분을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가요? 가끔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어서 자꾸 옮기게 돼요. 밤에 일어나면 어디가 어딘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제야 동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밤중에 들리던 소음, 가구를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모두 지수가 밤중에 깨어 혼란스러워하며 가구를 옮기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럴 때면 무서워요. 누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지수의 말에 동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해 동안 천장을 향해 화를 냈어요. 빗자루로 두드리고 망치질까지 했죠. 하지만 그 위에는 그의 첫사랑이 혼자서 치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도 됩니다. 제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으니까요. 동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다시 수첩에 붙였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아래층의 소음으로 많이 피해를 드렸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 기쁘네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가끔 말을 잇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동훈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로 돌아오기도 했죠. 그녀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대학 시절의 일부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 한강에서 자전거 타던 날 기억나요? 동훈 씨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었죠. 동훈은 놀랐습니다. 그 순간은 그도 잊지 못했어요. 초여름이었고 그들은 한강변을 자전거로 달렸죠. 동훈이 앞에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지수는 웃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요? 지수 씨가 손수건으로 제 무릎을 닦아 주었죠. 두 사람은 잠시 과거 속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곧 지수의 표정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당신이 누구셨죠? 동훈의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그녀 곁에 있겠다고. 일주일 후 동훈은 지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매일 지수를 방문하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그 강문은 동훈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동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어려 있었어요. 아, 강동훈 씨.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죠. 지수는 매일 그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그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대학 시절의 동훈으로만 기억할 때도 있었어요. 동훈은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며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좋아요. 오늘은 머리가 맑네요. 동훈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창고를 뒤져 대학 시절 사진들을 모았죠. 이게 뭔가요? 우리 과거예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23세 동훈과 지수가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한강에서, 남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지수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기억나요. 동훈 씨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던 날이에요. 동훈은 놀랐습니다. 그 사소한 순간을 지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결국 자신을 지수와 멀어지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수 씨. 갑자기 동훈이 말했어요. 50년간 가슴에 품어온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그 당신을 두고 떠난 것,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랬었죠. 동훈 씨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래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하지만 동훈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너무 늦은 고백이었죠. 지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약간 불안정했습니다. 차 한 잔 더 드릴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동훈은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오늘은 가구들이 조금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가구를 제자리에 놓아주었죠. 지수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엌에서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훈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동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지수는 동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인식이 돌아왔어요. 동훈 씨,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은 동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어요. 왜 50년이 지나서야 돌아왔는지, 왜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는지. 이제라도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동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는 지수를 거실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당신, 행복했나요? 지수가 물었어요. 동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했어요.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이도 2명 낳았죠. 지금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오지만 동훈은 그녀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지수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두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죠. 지수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간병인을 고용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의사도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동훈의 제안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난 이제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누군가 가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해요. 동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주름진 두 손이 만났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손 위에 새겨져 있었죠. 그럼 제가 매일 올게요. 이야기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동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동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는 같았지만 이제 그는 천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가 들리면 지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죠. 그리고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지수의 집을 방문했어요. 오늘도 동훈은 지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의 생일이었죠.
물론 지수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동우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물었어요. 오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동우는 이제 이런 날들에 익숙해졌어요.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해야 했죠. 강동훈입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지수 씨 생일이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순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가요? 네, 1월 15일 지수 씨 생일이에요. 지수는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동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의 방문으로 이제 그는 지수의 집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접시를 꺼내 케이크를 담았습니다. 지수는 그런 동훈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마치 여기가 당신 집 같네요. 매일 오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동훈은 작은 초를 케이크 위에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욱 부드러워 보였어요. 소원을 빌어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초를 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뭐라고 빌었어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지수는 맑은 정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훈은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앗아갔지만 간혹 완전히 선명한 순간들이 있었죠. 지수 씨,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층간소음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수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글쎄요. 가끔 밤에 일어나면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무서워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지수의 상태를 더 잘 이해했어요. 치매는 특히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선다우닝 증후군을 동반하곤 했죠. 제가 매일 밤 전화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잖아요. 동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수 씨를 다시 만난 건 제게 두 번째 기회 같아요. 50년 전 제가 놓친 기회요. 이번에는 옳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어요. 동훈 씨, 당신은 행복했나요? 같은 질문이었지만 동훈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매일 지수 씨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니까요. 케이크를 나눠 먹은 후 동훈은 지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 시계가 있었어요. 이건 지수 씨가 대학 졸업할 때 저에게 선물해준 시계입니다. 50년 동안 간직했어요. 지수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시계는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천천히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죠. 기억나요.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샀었죠. 동훈 씨가 미국에 갈 때 시간을 잊지 말라고. 동훈은 놀랐습니다. 지수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모델이었죠. 저도 똑같은 걸 지수 씨에게 선물했어요. 그때는 둘 다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흐려졌죠. 근데 당신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동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그날 밤 동훈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소리는 지수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꿨어요. 50년 전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동훈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는 그의 사업 성공을 보여주는 상장과 인증서들이 가득했어요. 50년간 그가 일군 제국의 증거였죠.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가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지? 그는 자문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성공, 인정, 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지수를 포기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우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회사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 나 강동훈이네. 내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서. 그리고 새로운 재단 설립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네. 통화를 마친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았죠. 1시간 후 동우는 지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을 할 생각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평소보다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지수 씨, 괜찮으세요? 문 안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지만 지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백했고 지쳐 보였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요. 동우는 즉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불안정했죠.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동우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그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죠. 무슨 일 있었어요? 밤에 깼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당신이 생각났어요. 지수의 말에 동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는 불과 한층 아래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수 씨, 사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동우는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제 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펜트하우스는 너무 넓어서 저 혼자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수 씨가 계시면 우리 둘 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동우는 그녀가 거절할까봐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아요. 하지만 지수 씨가 밤에 깨어나도 제가 바로 옆에서 도울 수 있고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훈 씨, 저는 치매 환자예요. 점점 더 나빠질 거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 저를 왜, 그래도 괜찮아요. 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 씨가 저를 잊어도 제가 지수 씨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모두 간직할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 감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정말 괜찮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동훈이 대답했어요. 그는 지난 한 달간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은 사업 성공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지수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망치 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지수가 말했습니다. 동우는 놀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맑고 선명했죠. 네, 밤맛 아래에서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동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두드린 그 소리가 지수에게 위안이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알아요. 지수의 대답에 동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에 기억났어요. 동훈 씨가 매일 오시니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당신이 망치질을 했던 것도 우리가 50년 전에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동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그런데도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을 했고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후회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그 순간 동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랑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연결이었죠. 그럼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히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망치질은 하지 말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나눈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동우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의 텅 빈 집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망치 대신 저를 부르세요.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동우는 최고의 이사 업체를 고용했고 지수의 소중한 물건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옮겨졌어요.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지수를 위한 공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침실은 아침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방으로 정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식물들로 창가를 장식했죠.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동우는 아침마다 지수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업에 몰두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지수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동훈이 지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살짝 문을 열었어요. 지수는 창가에 앉아 외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었죠. 아, 동훈 씨. 좋은 아침이에요. 지수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동훈을 알아보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동훈은 감사히 여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점심 후에 산책 나갈까요? 동훈이 제안했어요. 지수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동훈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과일 몇 가지였죠. 지수는 음식을 보며 기쁜 듯 웃었어요. 동훈 씨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 줄 몰랐어. 사실 요리책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수 씨를 위해서요. 지수는 감동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가끔 손이 떨려 음식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동훈은 아무렇지 않게 닦아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상한 행동했나요? 지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밤 지수는 새벽에 깨어나 혼란스러워했었죠.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했고 동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침착하게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잠깐 꿈을 꾸셨나 봐요. 동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수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그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억이 점점 더 흐려져요. 때로는 내가 누군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수의 고백에 동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지수 씨가 기억을 잃어도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우리 둘의 기억을 모두 제가 간직할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안도의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동훈 씨. 정말 고마워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훈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는 매일 지수와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활동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우리가 남산에 갔을 때예요. 지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그날 날씨가 좋았었죠. 네, 정말 화창했어요. 지수 씨가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정말 예뻤어요. 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먼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동훈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동훈도 같은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5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내가 떠올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동우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괜찮아요. 지수 씨가 잊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약속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이었어요. 날씨는 화창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동우는 지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여기 벚꽃이 곧 피겠네요. 동훈이 가리킨 나무를 지수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우리 봄에 다시 와요. 벚꽃이 만개하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노부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동훈과 지수의 모습에서 무언가 따뜻함을 느꼈나 봅니다. 동훈 씨, 행복하세요? 갑자기 지수가 물었습니다. 동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훈의 팔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어요. 말없이 함께 걸으며 그들은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연결된 소중한 인연을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동훈은 거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평생 사업이었던 회사 지분부터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모두 꼼꼼히 살폈죠.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동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거대한 숫자로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져다 준 행복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2달간 지수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죠. 동훈 씨, 차 가져왔어요. 지수가 차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상태가 좋은 날이었어요. 기억이 선명하고 혼란스러움이 적은 날이었죠. 그런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 동훈은 서류들을 잠시 치우고 지수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인데요? 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동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재산 전부를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지수재단으로 하려고 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건 너무 50년 전 저는 돈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했죠. 이제야 그 돈을 제대로 쓸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동훈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재단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연구와 복지시설 건립, 간병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충분히 남겨뒀으니까요. 나머지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듯 동훈의 손을 잡았어요. 동훈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단지 늦게나마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함께 산책하며 기다렸던 그 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죠. 벚꽃이 폈네요. 산책할까요? 동훈이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분홍빛 꽃들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동우는 지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지수는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죠? 동훈이 물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우리 청춘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짧지만 강렬하게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요. 지수의 말에 동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의 첫사랑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이제 노년에 다시 만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꽃이 피 떨어져도 함께 있을 거예요.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팔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어요. 동훈 씨, 고마워요. 갑자기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뭐가요? 천장 소리에 화내지 않고 직접 찾아와 줘서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동훈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고마워요. 지수 씨가 절 용서해 줘서 그리고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과 같았어요. 그 안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해도 될까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늦었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더 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요. 동훈은 지수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자였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지수의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도 동훈이 그들의 추억을 모두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기로요. 그날 이후로 동훈의 집에서는 더 이상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웃음소리와 차분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목소리만이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은 늦게 찾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천장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공간에서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재단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게 될 것이었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